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소방관계법령 4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약칭으로 우리는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점검 대상 그리고 제외 대상 점검 시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급은 점검 제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특급의 경우에는 1년에 연 2회 종합점검만 실시하기 때문에 작동점검 제외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외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이 있습니다. 점검 인력에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종합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과 건축법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NFSC라고 합니다. NFSC, N은 내셔널 국제, F는 Fire, 화재가 되겠고 S는 Safety의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재 안전 기준이 됩니다. 이 화재 안전 기준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NFPC와 NFTC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PC는 퍼포먼스의 약자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FTC는 테크니컬의 T의 약자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합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만 종합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 종합점검 대상이 되며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경우에 연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종합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한 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경우도 종합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점검 제외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와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종합점검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 인력으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점검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점검의 경우 종합점검 대상이라고 한다면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면 종합점검 외의 대상물이라면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기준이 사용 승인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승인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를 하면 되고 학교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라면 마지막 달인 6월 30일까지만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점검의 경우 신축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되며 신축 건축물은 최초 점검 실시 후 다음 해부터 종합점검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점검 대상이 2개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빠른 건축물을 기준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종합점검이나 작동점검이나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문제 첫 번째,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에서 최초 점검이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점검하는 것을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점검 시기 부분에서 종합점검에서 살펴보았죠. 답은 60일 이내에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어떤 점검 대상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작동점검 대상물이 되겠죠. 그러면 특급은 어떻습니까? 특급은 작동점검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은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다.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작동점검 제외 대상에는 위험물 제조소와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어디서 봤죠? 네, 맞습니다. 종합점검에서 봤습니다. 종합점검에 위험물 제조소와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따라서 작동점검이 아닌 뭐다? 네, 종합점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시기에 대해서 달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5월 달에 작동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작동점검은 언제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6개월이 되는 달에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이 되는 달 11월 달에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에는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달력으로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5월 2일이 현재 사용 승인일입니다. 그렇다면 작동점검은 언제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니까 말일이 31일입니다. 따라서 말일인 31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뭘 실시한다?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언제까지?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은 2024년도 5월 신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까지 실시를 하면 됩니다. 뭘 실시하냐면 종합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종합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이 건물은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 24년도 5월에 신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1년 후인 25년 5월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은 최초 점검 실시 후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신축 건물이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때는 1년이 아니라 3개월 이내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 4월에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에 신규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1년이 경과하였죠. 따라서 언제까지? 3개월인 5월부터 3개월인 24년도 8월까지 반드시
종합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점검 기록표가 있는데 저희 학교 대상물 명칭을 써봤습니다. 인천 소방고등학교. 이 자체점검표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들어가고 점검 구분은 작동점검이 아니라 종합점검이 됩니다. 왜 종합점검이 될까요? 우리가 앞장에서 종합점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검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점검 대상 한번 써볼게요.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탐 설비 설치된 공공기관인 경우 면적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얼마였죠? 네, 맞습니다. 1000이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무엇에 해당된다?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저희 학교는 옥내 소화전과 자탄 설비가 두 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면적은 1456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종합점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자는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고 점검 기간을 적으시고 그리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경고설비가 작동하지 않아서 경고설비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정비기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비기간이다.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칙과 과태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과 과태료는 제56조에서 61조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벌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7년 7천만 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10년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제 거짓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3년 3천만 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란 말이 있죠.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했다 혹은 수입했다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짓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3천만 원이 되겠고 다음 거짓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자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3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거짓이 나오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인증 또는 제품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또한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이런 자들도 3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받지 않는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3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다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소방시설 자체 점검표를 살펴봤죠. 그거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1천만 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 보도록 할게요. 자체 점검 결과 수화 펌프 고장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관계인 그리고 관계인에게 업자가 중대 위반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칙에는 5년, 3년, 1년, 300만 원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3년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3년 3천만 원이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시면 된다. 첫 번째,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았다. 화재 안전 기준을 아까 설명했었는데 화재 안전 기준이 뭐라고 했죠? NF, SC라고 했습니다. S가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safety. 네,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NF, PC, 즉 성능 기준과 그리고 NF, PC, 테크니컬, 기술 기준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에 따라서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어쨌든 시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설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포함합니다.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인데 이 경우는 1차 때 100, 2차 때 200, 3차 때 300입니다.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번째,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관계업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 1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 시 200만 원, 혹은 축소나 삭제를 했다, 거짓 보고했다. 그 경우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다음으로 자체 점검 이행 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 완료 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한 관계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기록표를 미기록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는 관계인, 즉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 기록표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하지 않는 관계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문제 1. 소방시설법상 소화펌프 고장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계인에 대해서 벌금이 얼마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기록표를 미기록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관계인이라고 했는데 점검 기록표를 게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 네, 맞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과 2차와 3차가 있습니다. 각각 얼마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각각 차수 뒤에다가 공만 2개 붙여주면 됩니다. 100, 200, 300만 원이다. 그래서 게시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기본이고 1차라고 하면 100, 2차라고 하면 200, 3차라고 하면 300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1.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관리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였죠? 네, 맞습니다. 아까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NF, SC이다.
그래서 SC가 PC와 TC로 구분되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 기록표를 미기록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점검 기록표가 있습니다. 이 기록표를 건물 앞에다가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300만 원 이하인데 1차, 2차, 3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1차에는 100, 2차에는 200, 3차에는 300이기 때문에 2차 위반 시에는 공만 2개 붙입니다. 즉 300이 아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체 점검과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